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 교수님을 모시고 심전도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이스케미아 쪽 다섯 번째 얘기로 넘어갈 텐데 아마 이스케미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ST 엘리베이션 디프렌 그러니까 S 세그먼트에 대한 거를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 기본을 하고 나서 아마 학생들 때 본과 때 많이 보셨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왜 이렇게 변하고 그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외우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되게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시나리오 A, B, C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고 앞에 케이스에 보여드렸던 번들 브랜치에서의 예외 사항까지 해서 이 스케미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이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가장 신경을 쓰시는 이 심근허혈, 이 진행되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색 때는 우리가 ST 세그멘트를 봅니다. 솔직히 우리 심전도 볼 때 ST만 보잖아요. 여러분들 뜨끔하실 겁니다. 이 ST만 보는데 우리 김 교수님은 ST를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외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시나리오가 많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리학적으로 또 이해하는 심전도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ST는 이제 플랫한 게 정상인데 엘리베이션이 있고 디프레션이 있는데 가장 흔한 거 뭐 처음에 봐야 될 게 이제 디프레션입니다. 왜냐하면 많이들 여기저기 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심장 심근은 코로나리 아터리 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 내막 엔도마이오카디움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스케미아가 오면 엔도카디움이 먼저 이스케미아가 오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리드를 이렇게 받게 됐을 때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전하량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에 에피카디움 쪽은 아직 전하량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이게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릴 때부터 뭐 삼투압, 고기압, 저기압, 해풍, 육풍이라는 게 모든 것이 밀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한다는 되게 그냥 자연의 진리 같은 건데 실제로 전하량도 그러기 때문에 엔도카디움의 이스케미아가 오게 되면 전하량이 이렇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극의 입장에서는 전하가 밀리니까 이렇게 ST가 떨어지는 거고요. 올라가는 경우는 아마 이 트랜스뮤럴을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게 안쪽부터 썩게 되면 서서히 해다가 완전히 통으로 나가면 이제 이걸 트랜스뮤럴이라 해서 그냥 층 전체가 이스케미아 왔다고 하고 그때는 이렇게 밖에서 몰려있던 전화가 아니고 주변에서 오겠죠. 그래서 그때는 장애에 전화가 올라가는 경우고 그래서 이때를 뭐 엔자임이 오르고 이렇게 ST가 안 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넌스템이란 말을 쓰고 이렇게 ST가 올라갈 때는 저희가 스템이란 말을 쓰는데 ST가 올라가는 게 스테미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같은 논리를 생각하면 실제로 에피카디움 이쪽 겉에만 이스케미아가 오고 그다음에 안쪽으로는 살아있는 경우는 전화가 똑같이 다가오겠죠. 주변에서 다가오는 똑같은 효과인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페리카다이티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는 항상 이스케미아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리 뭐 혈관이 막혀서 이스케미아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떤 경우에 ST가 막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 레프트 메인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이렇게 에피카디움만 나가는 뭐 에피카디아티스 여러 가지가 다른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ST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ST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거는 그 전극의 위치에서의 전하량이 다가온다, 멀어진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 설명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들이 심전도를 보고 사신다면 좀 평생 기억을 해야 되는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물이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이제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전극 입장에서 멀어지죠. 그러니까 ST가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물이 여기 낮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ST가 올라가는 거고요. 에피카디움, 그러니까 이 심근의 가장 바깥층, 여기가 또 낮은 곳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이 방향이 마침 또 전극이 있네요. 그러니까 ST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예로서 이제 페리카다이티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심근을 싸고 있는 그 막이 있잖아요. 막. 그 심낭이라고 하는데요. 그 심낭염이 있을 때 ST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ST가 올라갔을 때 이것이 심근경색이냐, 심낭염이냐, 뭐 이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심낭염 때 왜 ST가 올라가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바로 이런 원리로 올라간다. 이렇게 또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다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확정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스템이라 그럴 때 이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거울상이라고 많이 할 거야. 뭐 아카데믹하게는 레시프로컬 체인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쪽이 막히면 앞쪽으로는 여기 좀 지워지긴 했는데 V1, 2, 3가 스테미가 이렇게 ST가 올라가면 그 반대쪽은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처음에 가졌어요. 그냥 뭐 거울상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이거는 레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트랜스뮤럴, 엔도카디얼, 에피카디얼 이런 국소적인 레전을 생각하는데 이게 심장 전체로 확장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LAD가 막히면 그쪽은 올라가고 그걸 하나의 어떤 물체 실루엣으로 보면 이쪽 바깥쪽은 전하량이 몰리기 때문에 이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시포컬 체인지라는 거는 이런 걸 기념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 항상 저희가 강의하실 때 레시포컬 체인지가 있으면 거의 스테미가 99%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레시포컬 체인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코로나일 때 이게 있다는 거는 실제로 그 범위가 엄청나게 광범위하다는 뜻이에요. 거울상이 나온다는 거. 전체 심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안 나오는 경우는 그만큼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그 반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LAD의 프록시말과 인페리어 그리고 우리가 서컴플렉스 라테랄과 라이트 쪽이 진짜 거울성 같은 레시프로이치 있으면 아 이거는 확실히 스테미도 맞고 그 범위가 엄청 광범위하구나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설명도 아주 주옥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요 A번 제일 위쪽 그림을 보세요. 지금 전극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으니까 이쪽으로 전하가 몰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하가 몰려가니까 이게 ST가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쪽 요쪽에 전극이 있다고 보죠. 요 왼쪽에. 그러면은 가잖아요. 이 전극의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ST 디프레션이 나타날 텐데 여기는 요 대밑이잖아요. 요 대밑에 딱 됐으니까 당연히 ST가 이쪽 막 오는 게 바로 디텍션이 될 텐데 여기는 그냥 브로드하게 가잖아요. 브로드하게. 그렇기 때문에 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범위가 굉장히 작으면 뭐 안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가 굉장히 많이 심근이 괴사가 돼서 이쪽으로 마구 간다. 마구 가면은 ST가 많이 내려가겠죠. 그게 이제 리시프로칼 ST 디프레션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나타나면 이 반대쪽에는 광범위하게 심근이 죽었구나. 요거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리시프로칼 체인지도 우리 이렇게 김 교수님은 생리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대단하시죠? 자, 다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렇게 T웨이브랑 그 다음에 S체인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이스케미아는 Q웨이브입니다. 근데 Q웨이브는 그게 디폴라레이션 파트고 ST가 보통 early 리폴라이션 파트입니다. 그리고 T웨이브는 rate 리폴라이션 파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뭐 생물 시간에 많이 배웠겠지만 셀이 데미지가 받으면 초반에는 디폴라이전 수축 기능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리폴라이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미지는 뒤부터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쪽 뒤 리폴라이션, 디폴라이션에서 결국은 우리가 에큐트한 페이지는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S 체인지랑 T웨이브를 보는 거고 Q웨이브는 그래서 올드 MR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환자가 왔을 때 아마 예전에 케이스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 40대 남자분 그런 시간적을 유축을 해봐서 제가 그때 ST가 엘리베이션 된 게 그때 디프레션이 진행됐다는 이거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런 ST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 관념을 잘 잡고 있으셔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아주 그냥 주옥 같은 설명 2, Q웨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T가 일단 뭐가 변한다 하는 거는 여기는 지금 생리학적으로 뭘 반영하는 거냐면 세포의 재분극을 반영을 하는 거고요. 이 앞부분이 이제 탈분극을 반영을 하는데 세포가 죽을 때는 일단 탈분극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재분극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ST가 먼저 변하고 만약에 다 죽었다, 죽은 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 이러면 이제 탈분극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Q웨이브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난 후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ST 그리고 Q웨이브를 관통하는 이런 설명 오늘 들어봤고요. 오늘 또 뭐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이어서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죠. 뭐.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주옥 같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